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기 의원입니다. 올해 시민단체 행사를 하나요? 내년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산사상에는 좀 올려놨는데 그거는 좀 뭐 확정 뭐 한다 안 한다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좀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뭐 어떻든 예산을 이제 세워놓으신 부분인데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그 삭감을 좀 해서 올렸길래 계획을 바로 세운 건지 그냥 예산이 아직 적으니까 무조건 뭐 깎아놓은 건지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올해 대비해서 예산은 뭐 일조로 한 10% 정도 저희가 삭감을 해서 올려놨는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야 정확히 세워야 될 부분은 삭감하지 말고 정확히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 191페이지 그 이통장 상해보험비 그 올해 같은 경우에 몇 명 정도가 발견이 됐나요? 이런 상해해가지고 보험에 들어갔나요? 올해는 한 20여 건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20여 건 정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장님들 보시는 분들 치고선 실질적으로 상해보험 안 들은 분들이 없을 거리요. 상해보험을 거의 다 들으셨는데 이게 이중으로 이거 들은 격이 아닌가 해서 실질적으로 좀 예산도 보험료가 1억 정도 이상 되는데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보험을 안 들어주는 대신 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그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그 실손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가입을 안 하는 통장님들도 의외로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물론 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평균치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지금 읍면동의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정도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주민자치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뭐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거의 좀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 간사라고 제도가 있죠. 그래서 다 업무 읍면동마다 지금 예. 근데 그분들 그 월급이 뭐 예를 들어서 재정이 부족한 데는 실질적으로 한 몇 시간 만에 그 반나절만 근무하고 있고 또 좀 나은 데는 이제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그러면 월급이 뭐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책령 과장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읍면동 그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위원회의 사정 형편에 따라서 뭐 오전만 근무하시는 분 늦게 나오시면 시간이 다 틀립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그 읍면동이라든지 이제 그 위원회별로의 그 특성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강제해서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좀 하는 거는 좀 아니 예를 들어서 간사 월급이 많이 나가면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거고 또 이서 간사를 두게 되면 또 어떤 면로 좀 활성화되는 부분에 좀 이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이분들 다 뭐 예를 들어서 실적으로 4대 보험 들어줘야 되고 퇴직금 줘야 되고 다 하잖아요, 그죠? 문제가 생긴 데도 많이 있었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의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좀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매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네. 그 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이제 인건비에 대한 그 지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운영비 지급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좀 지나서 이제 주민자치하라든지 이제 이런 그 전환이 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은연이나 남면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만 양주 이동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1년에 그 남는 돈이 수익금이 좀 많이 있죠. 최근 들어서는 그 전에처럼 그렇게 많이 있는 것 아니, 같지는 올해는 뭐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그 강사비나 운영비 강사비나 운영비를 그 지원해 주는 거 보면 타 읍면동하고 똑같이 지원해 줘요, 그죠? 운영비도 600만 원 같이 해주고 강사비도 똑같이 지원해 주고 이거 문제가 있죠. 그 이제 매번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좀 저기 되는데요. 이제 뭐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좀 공통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부족한 데에는 좀 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지원해주고 이제 이런 방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좀 개입을 많이 해도 돼요. 상당히 그 중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많이 좀 관여를 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종전에 들어 보면 코로나 이제 최근에 이제 모이지 못하지만 그 읍면동 그 협의 그 위원장 협의회를 통해서 예, 예.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들 이런 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해야 할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업비 같은 거 주는 것도 일관성 있게 똑같이 주지 말고 그 노력과 그 사업의 성과도에 따라서 좀 사업비를 좀 지출했으면 어떤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194페이지 보면 매 상단에 그 협의회 수당해 가지고선 그 10만 원 곱하기 19해서 2 해가지고 70% 이건 뭡니까? 이게 저기 그 지방 그 자치분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촉된 위원들에 대한 그 위원회 수당 말하는 거. 아니 다시 한번 설명. 어떤 위원회가 있어요? 그 지방분권 그 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그 위원회 그 회의 수당입니다. 그럼 양주시는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아요? 예, 그렇게 좀 구성이 주민자치위원 구성돼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으로 돼 있습니까? 일반인도 돼 언론계 분야별로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회의는 어디서 해요? 저희 시에서 근데 올해 이제 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지금 그 자치분권 협의회는 저희가 총그 19명으로 지금 위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예. 그 공무원 사람 그 임기는 2년이고요. 예. 뭐 학계라든지 언론계 여러 그 의원님들도 저 두 분이 또 여기 위촉이 돼 있고 아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만 원이 설 수 있는데 올해는 이제 줄었나 이게? 또 어떤 건가요? 똑같네. 그럼 이거 주관은 누가 하나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해요? 예, 예, 예. 그럼 내용은 어떤 같은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나요? 지방분권에 대한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안건들인데요. 이제 그건 이제 사안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틀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아까 우리 종현 한미로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한 부분인데, 그 종합검진 지원비. 전국 오해가게끔 뭐 지금 25만 원씩인데 이제 50만 원씩 아까 이제 세워서 뭐 어떻게 저도 듣는 입장에서 실적으로 확실히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쓴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설명드릴 때 이제 사전에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표현에 이제 저희가 부기를 이게 이제 총 금액이 같다 보니까 이제 혹시라도 이제 방법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50만 원 곱하기 이제 700만 원 했는데 요 의미는 경년제로 했을 때 이제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그 직원들의 어떤 이제 건의도 있었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또 내부적인 이제 직원들의 어떤 또 이제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통해서 이렇게 최종 확정을 이게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의원님들도 같이 반영. 근데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도 좀 아까 우리 한민호 의원님 말씀하신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 같은데 이런 건 좀 사전에 좀 대화를 통해서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건강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방침이 확정되기 전에 한번 의원님들하고도 별도 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01페이지. 민간 자본사 보조비해 가지고선 그 활동 차량 그 구입비가 있죠. 잘 봤는데 예, 그 4대. 작년에 몇 대 해줬어요? 작년에 4대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그 4대가 한꺼번에 해줬나요? 네, 한꺼번에라고 하면 차가 뭐 저 이용하던 차가 있었는데 교체해 준 거죠? 예, 예. 그 4대가 이렇게 한꺼번에 교체를 4군데 이렇게 해서 방범대 아니 이렇게 4대를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그동안 그 방범대 지원해준 차 자체들이요 4~5년수 이상이 다 지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는 대로 빨리빨리 그렇게 교체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한참 동안은 못 해줬죠, 그죠? 그동안 조례에 이제 맞지 않아서. 한창 전에 해주고 나서 예, 이제 예. 그동안 안 해줬습니다. 그 지금 4대도 어디 줄 게 지금 결정돼 있는 거죠? 아까 저기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실태 조사가 끝나면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요? 작년에 보고 올 때 그렇게 안 했는데 벌써 확정돼 있잖아. 어디라고 어디 주는 거 돼 있잖아요. 기존의 차량들을 교체하는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 이제 그 아니, 그럼 부분에서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 사주는 거 아닙니까? 어느 방법대에서 확정 지은 거잖아요. 지금 이 4군데가.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제가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분 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세분 내역서 다 돼 있어요? 그 사주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상자가 어디예요? 대상자 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종 결정은 아직은 되지는 않았고요. 그 이번에 달에 이제 실태 조사 해가지고 그렇게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시에서 어디 지역에서 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당초 아마 그 지원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도 어디서 몇 군데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이 안 돼서 반만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군데는 올해 또 해주라고 우리 정동영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아마 그 근데 지금도 이 직구에 와서 시임사에서 준다면 진짜 탈락시킬 수 있어요. 거기 필요한데? 지금 그 저런 김정일 거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뭐 내용을 내년 작년 거를 봤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새로 생기는 뭐 해천사동 자율반봉대 등 몇 군데서 아마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지원하겠다 그런 답변이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말씀하시다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한번 확인 위해 조치를 어디에 줄 건지 그 세분 내역서고요. 저 차량 왜 사줘야 되는지 그 날짜 해가지고 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소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태극기 달기 운동하는 거는 그 새마을 지도자에서도 하고 또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에서도 하고 좀 한 군데서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 475만 원 가지고 뭐 기만 사주면 그 회원들이 다른 거죠? 단체에서 그 허용을 하는 거죠. 새마을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그 교량이라든지 이런 게 새마을 계양대요. 예. 게시대에 설치되어 있는데 예. 그런 데 관리하는 겁니다. 다음은 저 205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우수 자원봉사자 건강검진비 참 저 어떻든 뭐 고맙습니다. 뭐 여태까지 조례가 없다 보니까 진짜 평생 동안 자원봉사를 해야 5,000시간 하기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한갑이나 지난 사람도 5,000시간 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5,000시간 사람이 11명 정도 된다고요?
양주시에? 한 20여 분 좀 되시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인데 20명 정도 한 번에 한번 좀 건강한 좀 이제 세워가지고 이게 이제 한번 해드리면 되지. 이거 뭐 아니 이제 그게 이제 요 의미가요. 아마 예. 그분들 중에서도 아마 기존의 어떤 뭐 농협이라든지 뭐 이런 통해서 이제 하는 더 좋은 그 이제 조건이 있는 분들이 이제 있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그래서 이제 시간차별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어떻든 자원봉사를 5,000시간을 해서 내가 이러한 검진 혜택을 본다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네. 그런 거에서 좀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좀 하든 안 하든 그 사람들 통보해가지고 받도록 하는 게 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은 뭐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다음은 223페이지. 시책 추진비 해가지고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협력 추진해가지고 320만 원 쓴 거 있죠. 320만 원 쓴 거 있죠. 예, 예. 작년에도 썼는데 작년에 돈 썼습니까? 집행은 했습니다. 뭐 얼마큼만 했는지는 제가 지금 숫자로 그럼 좀 이거는 뭐 가지고 여당 의원, 야당 의원 따로 해놓은 겁니까? 다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다 도의원들 다 아니 포함되는 실장님이 거죠. 우리 의원들 저한테 연락 한마디라도 했어요? 언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 이거 말씀하신 여쭤보는 거야. 딱 여당을 위해서 세우는 건지 야당을 위해서 세우는 건지 정말 시의원을 위해서 세우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들 전체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에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요 기초 업무 줄이면은 그 의원님들을 위해서 세워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그 의회와의 업무 협력을 위해서 또 저희 국도비도 저희가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국도비도 저희가 받기 위해서 그 그런 부분에서 업무 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 업무 추진에 따른 그 추진비입니다. 그저 당정의 협의회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당정협의 때 당정협의는 저희하고 이건 당정협의는 저희가 별도이기 때문에 저희 당정협의 때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아니 그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은 저희가 쓸- 국비나 도비를 저희가 따오기 위해서 거기 그 비서관이나 보좌관들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에 따른 아무튼 그 이런 자리를 한 업무이고요. 번이라도 만들어 보셨어요? 저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만들어 보셨냐고. 작년에 여기 저 350만 쓴 걸로 돼 있는데 작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자리를 만들어 봤냐고요. 작년에도 그 국도위 보고회도 했고요. 좀 많이 했습니다. 국토위 보고회를 누가 어디서 했어요? 저희 시청에서도 그 보고회를 하고요.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제 의원님이 전부 참석 못하시고 그 일부 의원님만 참석해가지고 그 국도위 보고회도 했고요. 그럼 이제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여야를 떠나서 우리들 의원들 좀 불러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전에도 갖고 왔을 때 지금 할 코로나 수 있는 거 누가 코로나 합니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국회의원님이 하기 힘들면 우리 실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이 아유 의원님들 두 분인데 좀 같이 좀 이렇게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좀 여기 되지 그 않습니까? 그때도 그 국도위 보고할 때도 의원님들 전부 참석하신 건 아니고요. 그 의장님만 참석하시고 이제 국회의원하고 도의원만 참석해서 같이 그때 소규모로 해서 국도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든 정치적으로 뭐 떠나서 의원님을 같이 좀 불러가지고 같이 좀 앞으로 할 수 있는 자리를 집행부에서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작년에 저 올해 350만 원 그 지출한 내역서 좀 세부 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저 242페이지. 그 읍면동에 무인말국기를 이제 교체를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무인말국기가 읍면동에 몇 대가 있습니까? 민원 봉사과장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읍면동하고 다중 이용 시설 포함해서 지금 현재 총 28개가 있습니다. 몇 대? 네.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이용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이용률이 그 일반 창구 민원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 되는 것 20%요? 같습니다. 네, 네. 20% 정도면 필요성이 있을까요?
시민의 그 어쨌든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이용하지 않고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 설치하는 이유는 그 상가 밀집 지역이나 아파트 밀집 지역에 어떤 시민의 접근성 향상이라든지 편리성, 그 이용률도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그 등본 하나 떼려고 이렇게 오시는 그런 거 접근성, 편리성을 따져봤을 때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좋은데 네. 읍면동에 2대씩 있는 데가 있죠. 읍면은 한 대씩 보통 있고요. 네. 그리고 저기 동에는 한 2대 정도씩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동사무소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용률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문을 넣어야 돼 그게 되죠, 그죠? 근데 지문을 넣게 되면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어, 그죠? 아시죠? 확인해 보셨죠? 그 지문이 조금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좀 닳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등록 저기 파트에서 오셔서 예. 다시 의무인만 새로 재채취해서 등록을 하시면 무인민원 발급기를 무슨 다시 이용하시. 등록번호를 개인이 쳐서 하면은 된다든지 뭐 그런 방법 없습니까? 보니까 그거는 네, 그렇고 제가 보기엔 이용률이 좀 너무나 저조한 것 같은 부분이 사람이 상당히 많이 밀린데도 불구하고 네, 그 민원 발급기에는 사람들이 안 쓰더라고. 네. 그 누가 그 시청에서 뭐 팀장이 나와서 뭐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대신 이렇게 해준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희망 일자리라고 해서 네. 그 면회도 한 명씩 이제 배치를 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는 있으나 어쨌든 그런 지문 채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읍면사무소에서 저희가 다시 지문을 재채취해서 의무인만 오른쪽 손가락 그쪽 지문 채취하는 것만 다시 재채취해서 등록을 하시면 네. 무인민원 발급기가 또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무인 발급기를 이제 교체를 할 때는 네. 뭘 보고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내군 연수를 내군 보고 연수가 5년인데요. 예.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세운 거는 내년도에 세운 거는 그 양주 이동하고 회천 4동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2010년도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군 연한이 12년 내군 연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률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교체해야 되는 거 이용률도 아닙니까? 이용률도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결함도 나오고 장고장도 있어서 민원인들 사용하시기가 불편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개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근데 무인 발급기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좀 제가 보기에는 뭐 다들 열심히 하지만 네. 지금 팀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팀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무인 발급기가 있는 부분에 어려우면 팀장님이 좀 나와서 네, 네. 대신 이렇게 좀 홍보 좀 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홍보를 좀 해주셔가지고선 좀 할 수 있게끔 네. 또 해놓으면 될 수 있으면 그래도 한 50% 정도 이용률이 될 수 있도록 네.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민원 발급기 이번에도 올해도 새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문에도 홍보도 하고 이런데 그 함께 그린 양주에도 올려놓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더 다각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잘 세웠다고 실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잘 세웠다 못 세웠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평을 할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많은 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고심 끝에 뭐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실장께서 본인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예산을 잘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뭐 고심 끝에 예산을 세웠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시 재정 운영 방향에 이 책자에 나온 거 보니까 원칙적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효율적 재정 운영을 도모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올해 7월 달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사실은 뭐 예산액을 뭐 322억 정도 아마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이전비를 100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 지방채 발행하면서
근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그 예산을 보상을 받았죠. 그 사업은 그 사업비는 어디다 집행을 하신 겁니까? 뭐 어디에다가 뭐 특정돼서 저희가 뭐 사업비를 뭐 집행했다고 좀 뭐 특정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아니죠. 이 보상비 얼마 받으셨습니까? 이거. 예, 긴 6개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농업기술센터가 보상비 120억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20억을 어디다 썼을 겁니까? 쓰지 예, 않았습니까? 먼저 그 3회 추경 때 그때 보고드렸듯이 이 3회 추경 때도 재원이 부족해서 그 일단 그 농업기술센터 그 보상비를 그 어디요? 농업기술센터 보상비를 그 어느 한쪽에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 기획실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 3차 추경 때 재원으로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120억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라고 또 명명하기는 어렵고요. 그 아니 어떻게 모릅니까? 120억이라는 돈을 어디다 과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어디 통틀어 썼습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3차 추경 재원으로 썼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부분은 이런 120억을 가지고 지금 이 지방채 발행을 한다. 그걸 놔뒀다가 그 예산을 써야 맞는 거죠. 뭐 본인이 전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를 그 돈을 거기다 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통틀어서 그냥 3차 추경 때 썼다? 맞지 않는 소리죠.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율정 보행관 도로가 300을 받았는데 다른 데 다 써버렸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미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변경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잠깐 와서 뭐 의원들한테 아마 뭐 보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실장님 우선순위가 어느 게 우선순위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일정 보행안이 우선입니까? 방송 3법관이 우선입니까? 우선순위입니까? 뭐 일정 봉양관도 그렇고 방송 사무관도 그렇고 다 우리 시에 다 중요한 사업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정 보행관은 LH에서 300억을 받아가지고 예? 지금 보상비 얼마 쓰지? 340억밖에 안 썼어요. 공사비 포함해서 500억 정도 썼습니다. 율정 보유한거는 2008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벌써 몇 년입니까? 아마 양주시에서 도로 개설 사업 중에서 최고 오래된 사업이에요, 지금요. 그런데도 3분의 2밖에도 못했어요. 3분의 2도 못했어요. 그럼 율정 보행관이 차량이 많이 다닙니까? 삼북 방송이 차량이 많이 다닙니까?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율정 보행관이 차량이 많이 다닙니까? 삼북 방송관이 차량.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일정 보양관이 좀 더 다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일정 보양관으로 예산을 세워줬어야죠. 왜 일정 보양관 예산을 0으로 만듭니까 이게?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어느 게 먼저 우선순위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일정 보양관 같은 경우는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시지만 한 670억이 투입이 됐던 사업이고요. 지금 지방채 무슨 같은 670억이 투입이 됩니까? 500억 정도 더 투입돼. 그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그게? 총 예산액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89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890억도 넘어요, 지금은요. 이제 보상비가 올라가지고요. 아니, 2008년도에 제가 의원 2010년부터 의원 생활했는데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태까지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13년 됐어요. 아마 역대 최고로 긴 사업이에요. 그래도 3분의 2도 못했어요. 근데 내년도 본 예산을 0으로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게 예산을 잘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실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예산을 우선순위가 뭐고, 정책이 잘못된 거였어요. 정책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시작한 것들은 먼저 해야 맞는 거지. 예? 방송상법관 올해 예산 43억 세웠어요. 43억. 그리고 요구를 128억? 요구해가 68억을 예산을 이게 막 거기다 몰빵을 주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어느 데가 차량이 많이 다니냐? 그게 뭐 동서간 뭐 도로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 산으로 빙빙을 돌면서 그게 동서간 도로입니까, 이게? 일 들어간 차가 밀리면 그게 차가 그걸 빠질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왜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산인 게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뭐 누가 세워달라면 그냥 거기다 뭐 예산을 세워주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뭐 말 안 하니까 뭐 예산 안 세우는 겁니까?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일정봉양간이나 상정산부간이나 다 우리 시에는 중요한 도로 사업이고, 아까 뭐 동서간 도로 아니 중요한 도로 사업은 맞아요. 어느 게 우선순위냐 이거 그런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제가? 이번에 이제 그 7호선 조정 부담금이 이제 그 부담이 완화되면서 방정산부간에 이제 저희가 그 예산을 투입한 거는 맞는데요. 지금 그 저희가 또 그거 아울러서 지금 그 특별조정교구무도에 신청하는 것도 지금 일정부양과는 1순위에서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또 올해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채도 발행을 해서 거의 투입을 한 상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 4차 추경 때 10억 세웠죠? 예? 네. 방송 3부간 10억 세워있죠? 모르세요? 예, 맞습니다. 특조세로 10억 서 있어요. 이거 4차 추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68억을 세우면 뭐 예를 들어 율정 보양안에 얼마 세우고 방송 3부간 얼마 세우면 본연이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우선순위도 모르시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예산 세우면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무슨 정말 우선순위도 모르시고 정책도 없고 그러니까 양주시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우선순위로 정해서 예산을 도로 예산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 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그냥 본인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 푹푹 세우면요 이거 양시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게? 어쨌든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뭐 어떤 방법이든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한번 본인이 뭐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254쪽에 자원봉사 단체복 구입비 2,800원 서 있죠. 페이지 254페이지요. 사업 설명서 말씀하시는 건지. 예, 예. 이 목이 이 조례를 보면은 뭐 적십자 봉사에 뭐 제가 예산을 삭감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목이 뭐 조례로 보면은 재난구호 활동 지원 사업, 사회활동 지원 사업, 뭐 보건의료 활동 지원 사업, 안전교육 활동 지원 사업,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인정하는 사업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율방문대는 그 7조에 보면은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초속 운영비, 출동비, 피복비, 장비, 구입비, 야식비, 차량 지원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자율방문된 피복비라는 그 목이 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그런 식으로 목이 있어요. 이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뭐 시장이 필요해서 피복비를 준다. 지금 그 내용입니까? 시장이 필요한 것보다도 단체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할 바.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상으로는 본인이 판단도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까 자율방문된 피복비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뭐 본연이 예산을 삭감하려는 뜻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좀 뭐 지금 뭐 조례로 어떻게 뭐 바꾸든지 뭐 피복비를 또 거기다 더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시장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적십자 관련한 그 조례상은 제가 지금 내용을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숙지를 한 다음에 별도로 좋습니다. 저도 이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사업을 그 목이 그렇게 있는데 여기는 피복비라는 이름이 타이틀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질의하는 거고요. 뭐 기획행정실이 아무래도 예산은 뭐 줄었지만 기획행정실 예산은 늘었습니다. 약 한 33억 정도. 뭐 모르겠습니다. 기획행정실이 예산이 사실은 줄었어야 돼 맞는 거예요. 국 예산은 다 줄었는데 기획행정실만 예산이 늘었다. 뭐 타 예산도 늘은 것도 있겠죠. 근데 본 기획행정실의 예산을 사업을 만드는 부서가 예산을 늘렸다는 자체는 문제가 크다. 본인이 판단은 그렇게 합니다.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기획행정실에 있어서는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게 그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사실은 제일 많고요. 또 코로나 재난 예비비 이런 어떤 그 CCTV 이런 예산들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동결 내지는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체에서는 늘었습니까? 단체 예산들? 단체에서도 뭐 소폭 변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러니까 주구 차지하는 게 인건비라든지 어떤 그 재난 예비비 이런 성격 때문에 이제 지금 2.49% 33억이라는 숫자가 돼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왜 판단을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인건비가 많이 늘었다는 말씀하시는 건데 예산서를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은 뭐 인건비가 많이 늘어서 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기획행정실이 이 예산을 다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타 국보다는 예산을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 뭐 본인은 뭐 실장께서는 계속 인건비가 늘어서 그러는데 쭉 보면요 그렇지도 않아요. 인건비만 늘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 부서에서 예산을 늘리고 타 부서에서 예산을 줄이면 문제가 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까 뭐 도로 예산 말씀드렸지만 도로 예산이 신청이 뭐 도로과에서 신청이 뭐 850억인가 그런데 실제는 뭐 350억 정도밖에 예산을 못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도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 많이 하셔요. 뭐 추경 때 뭐 예산을 뭐 얼만큼 재원 확보를 할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뭐 예산들을 진짜 적재적소에 또 정확한 판단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황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좀 몇 가지 궁금한 점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실 본의원들 다 지역에 댕기다 보면 뭐 여기 집행부서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도 댕기다 보면 우리 봉사자들 많이 보실 겁니다. 특히 저 올해 19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게 힘든데 그 새마을 분야 이런 분들은 진짜 참들 나와서들 고생들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근데 모든 예산들이 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아, 저 사람이 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끔 봉사하시는 분들의 그 예산들이 좀 많이 조금씩 삭감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요. 진짜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양주시에. 그분들 뭐 인건비 받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자, 지역의 그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분들 이렇게 좀 도와주고 또 뭐 매달 몇 번씩들 나와서 그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어떤 한쪽에선 다른 말도 나오지만 우리 그래도 시정책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에 대한 그 조금 나은 좀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안은 좀 우리 시에서 좀 갖고 있나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나름대로 여기 이제 그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뭐 봉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일부 개정들을 했는데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뭐 예년보다는 좀 덜 하셨지만 나름대로 그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많이들 하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충분하게 의회들이 좀 뭐 못해 책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진짜 사실 이렇게 댕기다 보면 그분들이 그 하는 열정, 예? 이런 게 대단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뭐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아니시잖아요. 예? 이래서 우리 시에서 좀 격려도 좀 더 해주고 좀 어떻게 도움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를 좀 찾아서 예산에 좀 실어 있어야 되는데 왜래 그 봉사하시는 분들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뭐 진짜 이거 지금 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번에 뭐 적십자의 그런 지원도 해주신다 해서 뭐 그런 거 뭐 지금 뭐 올해 그 방역 활동들도 열심히 하신 거 뭐 우리 저희 의원들도 뭐 우리 집행부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진짜 우리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짜 봉사하신 분의 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아 양주시 자원봉사 하시는 분 봉사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혜택도 좀 있구나. 예? 그렇게 있게끔 한번 올 본 예산에 못 세웠다라 그래도 추경이라도 그분들한테 조금 도움 될 수 있는 좀 예산을 좀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그 본예산 편성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추경에 그런 내용들을 또 찾아서 발굴해서 가능하면은 좀 그 코로나 전국하고 관계없이 좀 사기 양양으로 올릴 수 있는 그 어떤 사업들을 한번 발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194쪽 우리 활기찬 직장 부진 조성에서 그 직원 능력 강화 실시를 합니다. 본의원이 항시 행정감사 때고 수시로 얘기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뭐 상세세업서에 보면 우리 공직자들의 직무 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뭐 전문 교육도 하신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참 상당히 크게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실무 교육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뭐 토목지 건축직들 뭐 행정직들도 똑같겠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다 똑같겠지만 저희 그 양주시 그 시설물들을 대략 가서 보면 그 문제점 있는 게 많이 그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진짜 그분들 그 공사 시공하는 사람들 책임 감리하는 사람들도 우리 시의원 눈보다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다 그 저 기능사 자격증 기술사 자격증들 갖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공사를 시공하고 감리도 또한 그렇게 했는데 또 불구하고 책임갑니다. 이게 우리 감독관이 이걸 캐치를 하면은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실장님? 근데 이게 교육을 이게 더 많이 실무 교육까지 좀 시켜야 우리 직원들이 그런
능력이 향상이 되는데 이 교육비 자체도 삭감이 됐다는 게 이게 좀 의아합니다. 본연이 날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진짜 그 현장 중심의 그런 그 교육도 좀 해야 되고 실무 교육을 해야 된다. 실장님 우리 그 양주시 건축물들 보셨잖아요. 날마다 행정가 한감 때 보면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다 나오잖아요. 우리 감독관만 안 당하면은 그 시공사랑 감리단들한테 우리가 저렇게 쉽게 건축물에 이상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토목공사도 똑같고 우리 뭐 축구장 전하는 데 가면 공이 떼굴떼굴 굴러오질 않나. 예? 어디 가면 누수가 돼가지고 그냥 다 난리가 돼 있는데 이런 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게 본의원은 진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이제 계속 예산 설명을 하면서 코로나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그 집합 교육을 하면서 그 교육의 그 횟수도 좀 줄어들었고요. 기간도 좀 줄어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감액 편성을 했는데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나름대로 직무교육이라든지 법정교육은 위탁교육을 한 200여 명 이상 했고 41개 기관에 한 300여 명 정도의 단기 교육으로도 많은 직원들의 그 어떤 직무 역량에 맞는 교육을 저희가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걸 모르는 바 아니고 뭐 다 쭉 봤는데 하여튼 이 우리 직원들의 그 역량 강화 교육 실시는 좀 더 내실 있게 예? 그래야 우리 또 다 현장에서 적극적 행정을 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한번 이것도 뭐 추경이라도 더욱 우리 직원들이 그 능력을 좀 가질 수 있게끔 교육을 좀 많이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사실 뭐 존경하는 황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뭐 다시는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진짜 형평성 있는 그 예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 12년이지 12년 동안 그 주민들은 먼지와 도로도 안 닦인데 다 삽니다. 뭐 실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진짜 이게 진짜 어떤 게 옳은 건지 뭐 본의원도 뭐 집행부서의 그 뭐 해명이 뭐 정확하게 있으면 이제 이해가 가겠지만 본의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실과소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진짜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우리 양주시 사업을 총체적으로 잘 틀어봐서 그 예산을 잡을 적에 우선순위를 잘 참작해서 좀 예산을 좀 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 번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225페이지에 보니까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지금 170억 정도가 소요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거기에서 7억 8천 정도가 증액이 된 게 맞나요? 예, 기획예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7억 8,800 정도가 정액이 됐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니까 그 2021년에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어쨌든 그 기획예산과에서 170억 정도고 나머지가 이제 전체 예산이 1,900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뭐 교통과나 이런 데서 좀 된 것 같아요. 전출된 것 같아요. 예, 각 위탁 네. 사업 있는 부서에서 네. 그 사업비는 별도로 계산해서 그 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19나 이런 상황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그 전체 예산 중에 좀 적자를 보는 부분들이 있죠. 예, 이번에도 그 이제 7억 8천은 이제 그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인건비가 호봉 같은 부분이 이제 왜냐면 호봉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인건비가 많이 6억 8천 정도가 늘었고요. 네네. 그 공공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설 운영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감액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몇 명인데 6억 8천이 늘었습니까? 그건 뭐 인원은 이제 243명인데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지금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호봉이 네, 호봉수가 호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나는 겁니다. 네. 증감된 부분을 보니까 경영 지원팀에서 조직 예산에서 좀 증감이 됐네요. 조직 예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직 예산에 대해서 좀 증감이 된 부분은 그거 호봉수 때문에 아마 그런가 예,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나머지는 다 교통문화팀이라든지 다 삭감이 됐는데 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지금 한 1억 정도를 증을 시켜놨어요. 이거 뭐 어떤 교통약자는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글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좀 그 내용에 총괄적인-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좀 확인을 정확하게 아직 공단 아니, 내역까지 확인을 안 했기 시장님,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예, 예산을 예, 무슨 이렇게 말씀인지 지금 알겠습니다. 편성된 자리에서 이거를 지금 통과시켜달라고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떤 답변하시는 분이 계셔야죠. 지금 책자는 줬는데 의원님들한테 책자는 주셨어요. 그 책자를 검토하라는 건지 그 검토하다가 좀 이상하고 질의하고 이게 뭔가를 좀 알아야지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누군가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 책자가 왔으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 환경관리팀에는 공중화장실에 한 2억을 지금 편성을 하셨어요. 여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 부분도 이거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인건비예요? 예, 예. 인건비가 3천만 원, 6천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교통약자도 지금 그러면 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인원에 대해서? 예, 예. 이거 세부 내역서로 한번 주시고요. 어떻게 된 건지 예. 그 별도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심의 전에 저희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수경시설을 공중화장실에다 하시겠다는 얘긴지 2억 정도가 2천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2억이 아니고.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을 뭘 하시겠다고 지금 2억 8천 정도, 그 다음에 3억 6천 정도를 증하셨어요. 이거는 시설을 자꾸 고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건 사업별 예산 현황 이 한 장짜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 위탁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해당 위탁 사업 추진부서에서 네. 별도 예산을 배정해서 이제 거기 예산서에 반영된 사항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시설 유지비가 지금 3천만 원 이내에서만 이제 그래서 공단에서 본 의원이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본 전체 예산의 10%가 넘으면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그냥 이렇게 그냥 통째로 던져주고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고, 그 사업별 예산서를 보면 지금 1,900억이에요.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이.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위탁에 본 의원이 지금 전 시간에도 위탁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어쨌든 그 위탁 주는 부분이 전체 예산의 한 10%가 넘어요. 10%가 넘는다면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본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위탁을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조례에 담아야 되고 조례에 의해서 이게 사업비가 쓰는 거 아닙니까? 그 행정 절차가 있을 것이고 어떤 행정에 대한 그 집행을 할 때는 어떤 명분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 없이 이렇게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는 이런 사업 보고를 할 때는 좀 어떠한 상황인지 민간 위탁을 줄 때 위탁 사무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고 이런 거를 관리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만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왜 증감을 했는지는 정도는
즉 의원이 물어보면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지금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하나, 둘, 셋.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럼 어쨌든 여기는 답변할 수 있는 아, 게 있으니까 여기 자료로 레벨이 안 떠. 하나, 둘, 셋. 얘만 떠. 그죠? 자료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71쪽부터 806쪽까지이며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행정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통안전국, 도시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잔회를 선포합니다.